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3월달 모의고사 청구 한번 40문제가 있는데, 혹시나 문제지 없는 분이 있어요? 없는 분이 집에 가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봐요. 41번 바로 생략하고, 여러분 41번은, 자, 요약집을 19페이지 딱 적어봐요. 그럼 집에 가서 요 19페이지하고 41번을 딱 공부해야 돼. 그 페이지에 적어. 어디에 적어야 되노? 41번에 19페이지 적어야지. 그럼 집에 가서 자, 요약집 19 찾았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41번이. 예, 이게 이중매매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서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야.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럼 봐요. 문제를 보면, 이중매매는 갑이 을과 일매매를 하고, 돈 받고 다시 누구와? 병과 무슨 매매? 이게 이중매매잖아요. 그래서 병 앞으로 자기 등기를 남겼다. 여기 이중매매입니다. 원래 이중매매는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은 뭐라고? 이게 유효예요. 그럼 병의 소유권 가져갑니다. 근데 예외 어떤 글자 나와야 돼? 갑의 배임에 이 병이란 놈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게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 나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이 안 난다. 죄송하지만 그럼 이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읽고 저 정도는 생각나야 돼.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 예외, 배임, 적극가담, 사회질서 무효. 이거 생각 안 나고 풀겠다. 그런 분들 우리는 뭐라 부른다? 용감한 수험생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봐요.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좀 받았다. 그 매도가 매매야, 일매매야. 그럼 이제 갑을 매도인 적고 을을 일매수인 적어라. 매도가 일매매고 대금 받았다. 자, 그 후 갑은 다시 병에게 매도. 병에게 매도, 그 매도가 이중매매입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병행해 줬잖아. 등기했잖아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는 됩니까? 자, 지금은 칠판. 이 문제는 배임의 적극가담이라는 글자가 없잖아. 그럼 원칙 유효하다 이 문제야. 그럼 자, 요약집 한번 가볼까요? 19페이지 요약집 어떻게 적혀 있어요? 한번 보자. 19페이지 봐요. 위에 그림이 있으면서 자 봐요. A가 돼 있고 B 있고 C 있잖아. 그 중간에 이중매매 시커멓어 있잖아요. 원칙 유효되어 있잖아. 그 밑에 예외 무효되어 있죠. 그래서 제2 매수인의 이중매매 적극 가담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원칙의 유효는 C가 소유권 가져간다. 여기서 이제 병이지 병. 자, 그러면 이제 예외가 우측에 1, 2, 3, 4, 5번이야. 그 박스 쳐놓은 게. 그걸 다시 그 밑에 암기해가지고 쭉 적어놨어요. 필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배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사회질서 위반 무효가 되면 필수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옆에 봐요. 옆에 보면 박스에서 우측에 있잖아요. 1번 C 소유권 취득 X 되어 있잖아요. 5번까지. 거기 이제 예외 무효 그걸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저 문제는 배임의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는 요거 원칙 문제다. 하지만 요 지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원칙 가지고는 문제 지문 2개 내지 3개 내면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여기 분명히 나올 거다. 보기 중에 나온다. 1, 2, 3, 4, 5 중에. 1번 읽어봐요. 자, 그러면 2번, 7번. 원칙은 유효인데 요 병이 알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실을? 이렇게 이중매매 했다는 사실을. 병이 알고 있다가 뭐야? 악이지. 병은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한다. 왜? 여러분, 악이하고 적극가담은 다르다. 적극가담이라는 것은 악이가 알면서잖아. 알면서 플러스 적극가담 이 뜻은 악이 플러스 권유나 설득이나 요청을 해야 돼.
이런 글자가 있어야 돼요. 악이 가지고는 적극가담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2번 어른 갑을 상대로 이행불능이로 손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맞아요? 자 이제 봐요. 7번. 그러면 갑이란 놈이 이제 자기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요렇게 넘겨주고 돈 주면 끝나는데 돈도 다 받았는데 이자에게 넘겼잖아. 그럼 갑은 을에게 이행 못한다. 그게 이행불능이야. 그럼 이 을은 요 매매계약을 하고 더 적으면 최고하지 않고도 말 수 있어 해지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2번이야. 최고 없이도 한다. 왜?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 이행불능은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한다. 요거는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해제에서 나오는 지문이야. 최고 없이도 해제권이 행사할 수 있고. 3번. 을은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런 채권자 취소권 줄 거 봐요. 자, 그 밑에 채권자 대위권 적어봐요. 아, 이제 그 밑에 나오겠지. 자, 그러면 4번이 왜 답인가 하면 답이 적고 두 번째 줄에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직접 밑에 적어요. 채권자 대위라고 적어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 설명해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옆에 적어 통정허위 표시에 나오고 다시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 나온다? 문제에서 통정허위 표시에 나와. 그 이외에는 다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그러면 칠판 봐요. 지금 이 이중매매가 원칙 말고 배임의 적극가담하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죠? 맞아요, 여기. 반사회질서 무효입니다. 그럼 이거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채권자 취소가 아니고 채권자는 뭐다? 대위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야. 다시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에 나와? 통정의 표시. 그 위에는 다 채권자 대위권. 요걸 외워놔야 돼.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이런 지문 나왔을 때 바로 맞출 수 있다. 그럼 지금 봐요. 3번에서 지금 이 문제는 정상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채권자 취소할 수는 없고 없잖아. 없다가 맞아. 채권자 취소는 어디에 나온다고? 통정의 표시에 문제가 나왔을 때 채권자 취소권이고 그 이외에는 다 채권자 대위권이라도 그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걸 딱 외워놔야 돼. 다시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에 나온다고? 통정의 표시. 그 이외에는 채권자 대위권. 그걸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다. 자, 그래서 3번도 그대로 맞는 거야. 4번이 이제 봐요. 병이 갑의 이중매매에 적극가담은 나오잖아. 그 배임에 적극가담 했잖아. 그래 되면 7번 이제 사회질서 위반 무효입니다. 그럴 때 7번 봐요. 이 을이 병이 정기를 직접 말소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아까 채권자 대위로 말소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을은 직접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면 틀려. 직접을 어떻게 봐야 돼? 대위로. 자, 요약집 19페이지. 필수 2번 읽어봐요. 2번. 채권자 대위권 가르고 직접 청구 X 돼 있죠? 여기 답이다. 답 여기. 4번이. 이렇게 시험자 가면 여기를 꼭 이런 형태로 해서 37문제가 답으로 손들고 있다. 요약집을 열심히 보면 딱 꼴이 되어 있다. 지금 이걸 찾지도 못해 모르는 사람은 지금 요약집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 이 요약집은 답을 그대로 있대도 그냥 오늘 그건 이제 그래서 이 요약집에 과연 40문제가 몇 개나 답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집을 얼마 받아야 되는가 하면 2천만 원 받아야 돼. 내 생각에는 평가가. 직접 청구 안 된다. 어떻게 하라? 대위. 거기 필수 2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병이
적극 가담 했네? 그럼 두 번째 줄. 병구로 또다시 이걸 취득한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돼 있죠? 왜? 절대적 무효잖아. 절대적 무효.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요약집 다 있는데 제가 답만 있는 것만 쑥 찾아드리겠어요. 그 필수 1번에 있잖아요. 1번에 19페이지 그 밑에 필수 1번에 그 5번이잖아. 사회적 위반 무효 가로열고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걸 돼 있잖아. 그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 이중매매는 이 가장 기본에 대한 케이스야. 요거부터 딱 정리를 해봐야 돼. 요거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중매매를 딱 알아야 돼. 그럼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말해야 돼요. 오늘 이분들은 다는 몰라도 원칙은 유효고 이 병해란 놈이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다. 요까지는 딱 큰 선을 꺼줘야 돼. 그럼 원칙 유효일 때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추가하고 배임에 적극 가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추가하고 요렇게 해야 돼. 개념을 잡을 때. 다시 원칙은 뭐라고? 유효. 그럼 C가 소유권, 병이 소유권 가져간다. 배임에 적극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다.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때 어른 어떻게 한다고? 대의위에서 말소 청구하지 병의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것만 딱 기억하는 거야. 그 이외에도 더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 4월 달에 이해가 다 되면 벌써 모의고사가 50점 넘었다. 자, 그렇게 딱. 자, 42번. 불공정한 법률이 옳은 거. 페이지 적어요. 20, 21. 두 페이지 적어요. 그럼 요약집 20하고 21 가보자. 뭔지 몰라도 요약집 20페이지에 쭉 마지막에 쭉 한장 밑으로 쭉 하살표 무효 주장자가 주장한다. 그 주장이 입증입니다.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누가 주장한다고 입증한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 글자 보여요? 무효 주장자 안 보이나? 중간에? 그럼 답은 몇 번이다? 3번을 먼저 읽어봐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야. 여기 답이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합니다. 뭐요? 여러분, 불공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 피해자의 딱한 사정이 뭐야? 공박, 경솔, 무경험을 폭리자가 뭐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되고. 여기 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급부 토지 1억짜리를 반대 급부 얼마 주고 샀어요? 2천만 원을 샀잖아. 1억짜리를. 급부와 반대 급부가 뭐라고? 현저한 불균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 보기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면 이게 틀린다. 7번. 이 공박, 경솔, 무경험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모두가 틀렸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당사자가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자. 세 번째 줄. 이용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7번 요거. 이용 의사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더라도가 틀렸네. 3번 답이고 4번. 여러분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틀렸다고? 성립 당시입니다. 이행기간이야. 언제라고? 성립 당시의 기준이다. 마지막 5번. 불공정한 무효인더라도 당사자가 추인 유료할 수가 있다. 예, 여러분. 그 21페이지 박스 봐요. 마지막에. 반사회질서 나옵니까? 마지막 박스에. 불공정 나옵니까? 중간에 둘 다 추인 XX야. 오야. 추인 X죠? 그 적어라. 요약집에. 이런 모든 거를 요약집에 적는 거야. 문제집에 적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는
그 요약집에 이제 문제 나왔던 게 없는 지분을 요약집에 적어가지고 요약집 가지고 끝내야 돼, 앞으로. 자, 그러면 불공정이든 반사회 질서든 추인이 뭐다? 저거 사후동의. 추인 사후동의 돼야 안 돼? 둘 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둘 다 그럼 봐요. 아까 봐요. 배임에 적극가담 해놓고 그 다음에 동의할 수 없어. 지금도 불공정도 사후에 동의할 수 없다. 거기 추인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찾았어요? 자, 그 옆에 또 뭐라 돼 있노? 반사회 질서는 전환은 안 되지만 불공정한 전환은 됩니까? 전환 적어라. 전환은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거야. 다시 무효를 유효로 바꾸는 게 뭐라고? 전환. 어디에만 전환을 인정한다? 불공정. 반사회 질서는 안 돼. 그래서 칠판 50번 바로 50번. 문제 50번. 50분이 무효 문제입니다. 페이지를 적으실 분은 3페이지, 4페이지, 6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여기 이제 무효 파트인데 우리 요약집은 가지 마시고 4번 읽어봐요. 정될 수 없다, 있다야. 조금 전에 박스에서 봤잖아. 반사회 질서하고 불공정 둘 다 추인은 안 돼. 좋아. 전환은 어디에 되고 어디 안 돼? 불공정은 되고 반사는 안 되고. 이렇게 답이 손들어가 있다. 와, 요약집을 벌써 2문제, 3문제 풀었는데 요약집을 가까이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이 요약집을 자기 몸하고 1m 떨어져 있다. 무조건 오래다고 막 불합격입니다. 앞으로 요약집을 가슴에 품고 자야 돼. 머리 위에 쭉 넣고 자야 돼. 이게 시들시들 해갖고 나중에는 한 2달만 있으면 하나 더 구입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집어치우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또 DB 쪼고 있어요. 또 이제 기본서 본다고 난리다. 이제 다시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요약집을 보다가 안 되면 그 파트를 기본서를 봐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5, 6월은 요약집 가지고 딱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실제 시험에 가도 여러분 37개가 아까처럼 글자나 다르지 않고 답으로 나온다. 37문제가. 거짓말? 아니다. 작년에 송재필이 92.5 받았잖아. 92.5 합격자. 민법. 재필이가. 재표죠, 저. 요즘 또 손해평 가서 공부하고 있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요약집이 이게 참 여러분 이거 다른 요약집하고 다르다 생각하고 다시 봐요. 이제 43번 해보자. 그럼 43번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36페이지 적고 옳은 겁니다. 그럼 3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찾았어요? 그 36페이지에 그 5번 효력 발생 시기 되어 있잖아요. 그 찾았습니까? 박스 안에? 박스 안에 효력 발생 시기에 띠긋 읽어봐요. 띠긋. 두 번째 줄 띠긋. 의사표시가 있는 한 피해자가 사망이나 행위능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게 1번입니다. 1번 읽어봐요.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말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같은 말이야. 그럼 요약집에 적던 그 문제집에 적던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뭐라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야. 그게 답이다. 답 1번이. 그럼 하나 더 적으면 사망 밑에 행위능력 상실하더라도 하나 더 적어도 돼. 뭐라고? 행위능력 상실. 하나 더 적어도 되잖아요.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적어도 된다 해도. 그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설명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는 지금 문제 1번 지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7번 봐요.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1억에 팔겠소 라고 청약을 했어요. 청약 내용이 뭐라고? 1억에 팔겠다. 청약이 의사표시입니까? 여러분 의사표시 나오면 뭘로 바꿔? 청약 성락으로 바꾸면 돼요. 아시겠어요? 청약 성락이 나오면 뭘로 바꿔? 의사표시로.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 바꿀 줄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남편 빼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글자를 바꿀 줄 알면 학교 간다. 의사표시가 뭐라고? 청락 성락이야. 그럼 7번 봐요. 어떤 놈이 청락 성락을 발신했어. 4월 10일 날. 오늘 며칠입니까? 4월 20, 오늘 며칠이고? 4월 26일이지. 25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야. 요때 도달되었는데, 근데 요 사이에, 결론은 도달되었는데, 요 사이에, 언제 사이에? 발신하고 도달하기 사이에 표의자가 죽었어요. 행위능력 상실이 뭐야? 자, 능자가 됐다는 거잖아. 이렇게 표의자가 요 중간에 이상하게 됐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요리됐다는 것은 사정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발신 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돌아갔다든지 제한능자 돼도 그 의사표시가 1억에 팔겠다는 게 도달되면 이런 사정 변경은 이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데서 원래 조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뭐하다? 유효하다와 같은 말이야 이게. 꼭 이 지문 중요한 지문입니다. 나중에 지금 시험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온다.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입니다. 표의자가 사망이라 이렇게 돼야지. 상대방이 사망이라 이래 되면 달라져요. 표의자다 표의자 의사표시한 친구. 그럼 나중에 청약 가서는 청약 후에 청약자가 사망 이래 나온다. 청약이 의사표시고 청약한 놈이 표의자가 되는 거야. 의사표시하는 자. 그렇게 글자가 바뀌어도 똑같다. 그래서 의사표시하면 뭐라고? 청약과 성락. 보기 2번은 여러분 봐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입니다. 36페이지 박스 보고 있어요? 아까 1번 읽어보라. 상대방 X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되어 있잖아. 도달이 아니잖아. 박스 안에 있잖아 글자. 자 2번도 읽어봐요. 있는 의사표시가 원칙이 도달주의고 예외 발신주의입니다. 요약집에. 자 이제 문제 갑니다. 3번 한번 읽어봐요. 그게 아니죠. 도달이란 뜻은 도달 뜻이 뭐라고? 도달 뜻. 봐요. 그 밑에 또 요약집 기억해 보면 도달의 의미 해가지고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야. 알 필요도 없대도 그게 틀린 거야. 4번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했다. 그럼 틀립니다. 여러분 공시송달 봐. 요약집에. 표의자에게 과실 없이 돼야 돼. 과실이 없어야 돼. 그게 틀린 거야. 그 질문이. 자 그리고 5번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제한능자다. 법정대리에 도달하면 표의자는 대항할 수 없다. 이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36페이지 밑에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제한능력자는 도달 주장하지만 3번 법정대리 안 경우 표의자는 도달 주장할 수 있다 돼 있잖아. 도달 주장 0 돼 있잖아.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게 5번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36페이지 그 글자가 작게 돼 있지만 그걸 딱 숙제예요. 그러면
43번 됩니다. 자, 44 갑니다. 44는 이게 무슨 문제야? 자, 문제 줄 거 봐요. 통정의 표시네. 통정한 허위 나오잖아. 거기 키다. 그럼 통정의 표시는 28, 29 적어요. 그럼 여러분 44번은 집에 가서 복습하실 분은 24, 29.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읽어보면. 갑이라는 놈과 을이라는 놈이 짜고서 그걸 가장매매로 부릅니다. 통정. 매매해서 을 앞으로 넘겼어요. 여기 무효입니다. 을은 다시 그 사실을 모르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 병에게 매매하고 넘겼어요. 그럼 통정의 표시 요 무효는 누구에게 당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해서 결론은 요 놈의 소유권 먹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지. 갑이 병에게 또는 을이 병에게 갑의 채권자가 병에게 다 주장 못합니다. 이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야. 그리고 이 선의의 제3자는 선의임의 조까지 과실은 있든 없든 신경 안 씁니다. 선의임의 조카다. 과실이 있어도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5번 읽어봐요. 선의임은 되지 과실이 있어도 된대도. 그래서 틀렸고 그 지문이 이해 안 되는 분은 27페이지. 제가 암기 22 해가지고 제3자 앞에 뭐 나오면 틀린다? 틀린다 해가지고 필수 1번 읽어봐요. 이거 필수 1번. 27페이지에.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 케이스를 풀다 보면 하나만 더 정해 주고 갑니다. 자,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요약집 28페이지 마지막에 제3자 봐요. 찾았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제3자가 여러 군데 나와. 이 공통 원리입니다. 요것만 외워놓으면 돼요. 제3자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요약집 28페이지 마지막. 이 제3자는 누구를 말해? 당사자 빼고, 아들 빼고, 새롭게 맺은 자야. 기존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요약집 뭐라 되어 있노? 제3자 밑에 새롭게 맺은 자. 기존에 있는 자는 X 돼 있죠? 그까지는 개념이고 7번 봐요. 그러면 제3자가 뭐 몇 군데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선의가 있는 게 있고 선의 악의도 되는 게 나와. 이 제3자가 선의 악이 되는 게 뭐라고? 해제에 있어서 또 뭐 명의 신탁 약정에 있어서 요때는 선악이야. 그런데 그 이외에는 다 뭐야? 선의의 제3자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여러분. 다시 제3자가 몇 군데 나오는데 선악은 두 군데밖에 없다. 거기 두 군데가 뭐라고? 해제와 명예신탁. 그 이외에는 다 뭐야? 선의. 그럼 지금 통정의 표시지? 그럼 뭐야? 선의. 그 이외니까. 그래서 어떻게 온다? 7번. 선악을 해명해라. 선의 악의는 뭐라고? 해명에만 있는 거예요. 해명. 그 이름 다 뭐라고? 선의. 이거 해놓으면 뭐 좋다. 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공부하는 거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 처음에는. 돌아버린다. 괜히 수업 들어왔다 그냥 뭐 20점 맞고 말걸. 헷갈린다. 다시
제3자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해제와 의례만 명의신탁만 선악이고 그 외에는 다 뭐다? 선의. 그리고 제3자는 칠판 선의 아니면 선의 악이지 과실은 묻지 않는다. 과실은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하고 선의의 제3자 아니면 선악의 제3자지. 선의는 뭐야? 모르고 악의는 알고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누지 과실은 나누지 않는다. 저는 오늘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 충분히 50점 받아요. 시험장 가면. 이 내용만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 이 40문제를 한 5회만 해도 4회만 해도 그냥 200문제만 해도 쫙 공부하면 그만 그 내용만 더 알아도 시험장 가면 60점 나옵니다. 공부만 할 필요 없대도 제가 딱 해주는 거 딱 체크하고 이런 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게 제3자가 어디 나오는지를 몰라서 지금 헤매는데 하다 보면 제3자가 나온다. 아, 해제와 명예신탁만 선악 그 외에는 다 뭐? 선의. 그러면 예를 들면 봐요 여러분 사기강박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입니까? 선악입니까? 물으면 선의인 거야. 왜? 해명이 아니잖아. 이렇게 공부합니다. 통정과 이별서도 마찬가지잖아. 해명은 선악인데 통정은 선의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막 여기는 여러분 500만 원짜리 강의야.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해야 돼. 자 45번.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게 그래서 5번이고 다시 44번에 몇 개 더 볼까요? 1번 같은 것도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야. 44번에 1번이 이해되는 사람들은 합격권이야. 합격권. 값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값은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줄 끄봐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뭐요? 이 두 명이 이 통정이 무이기 때문에 값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단 말이야. 왜? 이전 넣게 해줬잖아. 거기 무효니까 말소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유권 이전 말소가 아니고 이전 등기를 한다잖아. 앞에 뭐 이유로?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그래서 이 진정명의 회복은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려면 이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을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적지 말고 요약집 가서 표시합니다. 적으면 또 그러니까 자 물건에 가게 되면 진정명의가 나와요. 그 등기 지나서 자 여기 있네요. 자 이중보존 등기 지나면 96과예요. 마지막 박스. 이게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야. 96에 찾았어요? 자 마지막 박스 봐요. 자 첫 번째 점 줄 거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96일 했다. 옆에 법률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돼야 돼. 그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놈이 누구라고? 옛날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중간에 나잖아. 나는 또는이야 또는. 그럼 7번 봐요. 이 갑이라는 놈이 옛날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나 안 되어 있었나? 되어 있었잖아. 그래서 넘겼잖아. 을에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놈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은 언제 한다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돼야 돼. 특히 앞에 거 옛날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은 놈이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점만 읽어보고 가자. 뭐라 되어 있노? 말소 등기 대신에 뭐? 이전이지. 7번 봐요. 원래는 말소 등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전까지 그럼 진정명의 회복은 가로 열고는 등기법 이야기야. 등기 원인은 뭐라 적고? 진정명 회복이라 적고 그 등기 원인 일자는 적어 안 적어? 안 적는다가 그는 가로는 등기법 이야기야. 이야기 반가웠나? 공부도 못하면서 봐라. 말도 안 된다. 돌아버린데도 깜빡했겠지. 뭐 또
서브노트가 없겠네. 괜찮아요. 좀 참. 제가 낙서 안 했어요? 그러면 좀 쉬는 시간에서 바꿔갖고. 그래. 그 머리는 돌아가네. 와, 머리 좋아. 네. 네. 지금이라도 갖고 와. 이거 제 꼬지 꽂혀있다. 네. 그러니까, 그 좀, 진정맥 해보고 재미있는 질문이야. 자, 45번. 표현들이란 51에서 53 적고, 3번이 답입니까? 3번 답이잖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3번 답이야. 그러면 표현들이 어디 있나? 57번 봐요. 자, 요약집 51페이지. 하살표 보입니까? 큰 하살표 우측에. 그 4번 줄 거 봐라. 4번 읽어봐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지 X되지 않는다. 답이 지금 3번이잖아. 시험자 가면 이렇게 답이 손들고 있을 때도 나 미쳐요. 또 그거로 부족해서 52페이지에 요약집 52에 필수 3번 또 적어놨다. 필수 3번 읽어봐요. 표현들이란 그럼 틀린다. 감경되지 않는다. 과실상계 법리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7번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이겁니다. 요거만 잘 들고 가요. 표현들이가 뭔지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 설명하기보다는 봐요. 7번. 자,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 먼저 적고 피해자 적고. 그럼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 손해배상 책임질 거 아니야? 교통사고. 그죠? 근데 피해자에게도 뭐가 있어? 20%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럼 100만원 책임질 때 얼마 책임져? 20% 까고 80만 책임지잖아. 이게 뭐라고? 과실상계법리란 거야. 상대방에게도 부주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가 뭐야? 퉁 까고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현대리는 7번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요. 이 대리, 두 명 하는 이 대리가 표현대리라면 본인이 전적 책임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한다는 거야. 다 책임지라 본인 너 이 말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는다. 51페이지 하고 있어요. 요약집. 그래서 52페이지 본 거예요. 52페이지 아까. 자, 1번은 여러분 자 민법 126조만 그 보기에서 적어요. 거기 권한 넘은 표현들입니다. 아니 문제집에서 그 45번 1번이 126조가 뭐라고? 권한 넘은 표현들이. 이는 법정대로 적용됩니까? 자, 51페이지 봐요. 51페이지 다 있대도. 7번 봐요. 51에 보면 하단에 대리권 소유 표시 권한 넘은 소멸 후가 있잖아. 소유 표시는 임의대리만 되고 법정대리 X 돼 있잖아. 권한 넘은 소멸은 임의도 되고 법정도 된다고 돼 있잖아. 이거 못 찾았어 이거? 그리고 하살표로 돼 있잖아. 자, 그렇게 대리행위 당시 기준이고 2번 됐어요. 자, 다른 걸 한번 보시고. 자, 46번. 46번은 무슨 문제예요? (46번엔) 66페이지. 몇 페이지? 그리고 68페이지 적고 1번은 60페이지 적어봐요. 1번은 몇 페이지 적어라? 자, 1번이 60페이지에 나오는 답인데 자, 여러분 60페이지에 그 취소권 소멸 보여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추인 위에 읽어봐요. 취소권 소멸은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자 이제 요약집에 먼저 적어요. 취소권이라는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 3년. 추인 적어라.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적어요. 언제 추인한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럼 다시 적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 후 적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다시 미성년자는 뭐가 돼야 돼? 성년이 되고 차고나 사기 강박은 벗어난 후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돼요? 다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잖아. 그 추인은 언제 한다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그게 추인할 수 있는 날이야. 그럼 미성년자는 뭐가 돼야 돼? 성년이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은 벗어나서 3년 내에 해라. 다시 요약점 합니다. 옆에 줄 것도. 자, 법률행위 줄 거. 그거는 계약한 날로부터. 법률행위가 뭐라고?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지나버리면 취소권은 없어집니다. 소멸돼요. 법률행위가 뭐라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그래서 1번이 그 답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봐요.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의뢰게 매도했네. 이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니까 지수사유잖아. 그때 1번 갑이란 놈이 성년이 된 데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지속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추인은 3년, 법률행위 10년이잖아. 맞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이잖아. 다시 지속권은 뭐라고? 다시 요약집 60페이지에 지속권 단기 소멸 다시 읽어봐요. 지속권은 3년 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추인은 언제 한다고? 시험이 추인을 안 나온대도 추인을 아까 해설했잖아 내가. 추인이 뭐야? 다른 말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 차고사기 강박은 벗어나고 나서부터 3년 내. 그 말로 나온대도 시험이. 그래서 지금도 뭐라 되는 문제집에서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내 맞잖아. 그러면 요 문제집에 적어라. 성년이 뭐라고? 거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 말인 거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여러분이 이 글자를 바꾸지를 몰라서 안 나온 것 같지만 요약집에는 어디인가 막 다 있다 다 있어. 이 쫓겨난 요약집에. 자, 2번, 3번, 4번. 자, 2번은 뭔가 하면 갑이 단독으로 취소하면 자, 여기서 알아야 돼. 여러분, 갑이 누구야? 미성년자지.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 없나 이 말이야. 미성년자는 취소권자야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병의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하려는 행위가 된다가 아니고 되지 않는다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칠판 뭐라고 해야 하노?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는 원칙이 무슨 사유다? 최소 사유를 했잖아. 근데 미성년자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야? 거기 대리행위하고 취소행위를 배웠잖아. 이거잖아. 이거 지금 취소행위. 그래서 집에 가서 애 보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수업시간에. 대리인님, 취소권자님. 그게 취소권자님이 이 지문이야. 근데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그래. 공부는 이제 하나씩 돼가는데 그게 이제 다듬어져야 되고 추가되고 자기 거가 돼야 돼. 그러면 이 지금 2분 지분이 미성년자는 혼자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 보고 대리행위도 혼자 할 수 있고 대리인님 취소도 혼자 할 수 있다 했잖아. 취소권자님이라 불러라 했잖아. 그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 3번 그 계약이 갑의
미성년으로 취소하면, 여러분, 미성년 취소는, 자,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돼. 다시 뭐라고? 그 2번이 안 되는 분은 여러분, 2번이 어디 있는 거 찾아드리면 조금 전에 했던 거 2번. 2번은 취소권자야. 66페이지 봐요. 66의 맨 위에 취소권자 봐요. 제한낭자 가라오. 단독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까지 되어 있잖아. 2번의 밑에까지 보기가. 66의 맨 위에 취소권자에 1번 했다. 거기 보기 2번이었다.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가 이거 되지 않는다까지 되어 있잖아. 이 책 보고 뺏긴데도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요약집을 보고 모의고사는 항상 뺏기고 있다. 내가 뺏기는가 그 새끼가 뺏기는가 모르지만 누구는 뺏긴 놈이 하나는 되지 않는다까지 적어놨잖아. 제가 언니야 그 서브 노트는 없다. 있는데 그래 찾기가 그래요. 취소권자. 그러면 이제 3번은 뭐냐? 3번은 여기다. 66페이지 마지막에 효과 봐. 이외 제한능결은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발언하면 되잖아. 부당이 발언할 때 이자 이런 게 아니래도. 자 다시 봐요. 위에 요약집 66의 그 효과에서 부당이 득 1번 원칙 선인은 현존이익 악임은 받은 이익에 이자의 손해까지 플러스 하잖아. 그 다음 밑에 이외 제한능결은 선악불문하고 무슨이 현존이익. 그래서 그 3번이 틀린 거잖아. 보기 3번이 뭘로 바꿔야 돼? 현존이익. 4번이 뭐예요? 추인은 여러분 아까 취소는 하지만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년이 돼야지.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여기잖아. 그거는 이제 68페이지다. 68페이지 추인 요건 봐요. 맨 위에 추인 요건 보면 3번인가 3번 제한능죄는 능지가 된 후 자고사의 감을 벗어난 후에 해야 한다 돼 있잖아. 추인 요건. 그게 그 4번이야 지금. 자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지금? 병이 여러분 자 여기 뭔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 사실 알지 못해 추인. 이게 이제 추인인데 그게 임의 추인이야. 여러분 임의 추인은 취소 사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임의 추인을 알고 해야 돼. 법정 추인을 알 필요가 없어. 거기 어디 있는 임의 추인은 알고 해야 돼. 법정 추인을 알 필요가 없어. 50 68이고 나옵니까? 자,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임의 추인 있네. 그리고 2번, 법정 추인은 1번.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임의 추인을 알고 해야 돼. 법정 추인을 알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47번 조건. 틀린 거. 5번이 답인데, 5번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선의승의를 받는 행위가 없으면 되고, 75페이지에 필수 3번이 위에 거. 그게 그대로 답입니다. 75페이지 필수 3번. 조건 성취로 뭐 되어 있잖아요. 거기 몇 번의 답이고? 5번에. 그럼 5번이 뭐가 틀린 거야? 그대로 읽어서 틀린 거만, 틀린 거 찾지도 못합니다. 한번 찾아봐요. 뭐가 틀린노? 뭐가 틀렸어요, 거기서? 자, 두 번째 줄에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가 아니고, 그 요약집에서 한 번에 언더라인 뭐라 해야 되노?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단되는 시점. 그걸로 바꿔야 돼. 다시 75페이지 그 필수 3번에 두 번째 줄 언더라인이 있잖아. 그대로 바꿔야 돼. 방해한 때가 아니고 신의성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단되는 시점. 이렇게 바뀌어야 맞다.
그래서 그 문제는 틀린 지문이고 요약집에 있는 게 옳은 지문. 자, 여러분 이제 48번 이런 게 어려운 거야. 48번은 70페이지만 적어볼까요? 추인이 3개 있단 말이에요. 3개. 자, 민법 총칙에 추인이 몇 개 있다? 3가지 추인 종류가 있어. 그래서 70페이지 맨 위에 봐요. 첫 번째 뭐가 나온다? 헤비아이 무건대에서 본인 추인 70페이지. 두 번째 칸이 뭐라고? 우행이 추인. 마지막이 그렇죠? 그 셋 중에서 어느 것만 소급해요? 소급 확정 유예가 헤비아이 무건대리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2번 읽어봐. 뭐가 틀린노? 2번. 무건대리잖아. 추인 한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하여. 소급하여. 아, 그래 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추인이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거 7월달 가도 어려운 문제야 이게. 3월달 문제가 쉬운 문제만큼 아닌 거야. 다시 추인이 3개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추인 3개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첫 번째 무슨 추인이 있어? 헤비어인 무건대에서 본인 추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요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추인이야. 봐요. 본인이 있고 이 무건 대리인이 있잖아. 상대방이 있는데 대리권 없는 요놈이 본인 토지를 상대방에게 매매한 거야. 대리권 없는 놈이 본인 토지를 그때 본인이 뭐 한다고? 추인. 이걸 뭐라 불러? 무건 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이야. 자, 요 추인은 7번 봐요. 요 추인은 뜻이 뭐라고 할까? 소급해서 확정 유효했죠. 유효 소급합니다. 추인 한때부터 하면 그게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요 계약을 4월 1일 했어. 오늘 추인해. 4월 26일 날. 그럼 어디로 간다고? 계약 한때로. 요때로 간다가 소급이야. 근데 추인 한때 하면 그날이잖아. 오늘이잖아. 그럼 소급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야. 그럼 선생님, 왜 무건대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 확정 유효입니까? 자, 꼭 알아야 될 게 봐요. 첫 번째,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건대리인이 본인 토지를 상대방과 대리권 없이 한 요 매매 계약이 무슨 무효라고? 요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요거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거 알려면 욕심이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예요. 자, 그러면 추인이 뭐라 했어요 아까? 요 계약을 사후에 동의하는 게 추인이야. 그럼 이 무효를 뭐 하는 거야? 동의를 해서 유효를 하겠다는 거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럼 무효가 어디로 바뀌어? 유효로 바뀌지? 자, 무효가 유효로 바뀌면 앞뒤가 반대야. 무효가 유효로 가면 반대잖아. 그럼 앞에 뭐 한다? 소급한다. 처음 들어봐요? 앞뒤가 바뀌면 소급한다. 다시 뭐라고? 자, 두 번째. 무행의 추인은 뭐냐 그러면? 추인이 뭐라고? 이 무행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야? 절대적이야. 그 추인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 무효행위 추인하면 예외 무효임을 알고 무효 사유가 종료되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여기 이제 뭐부터? 추인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봅니다. 뭐라고? 추인시부터 이게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형의 추인이고. 자, 세 번째가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야. 이게 이제 우리는 임의 추인이라 부릅니다. 무슨 추인? 그럼 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까지는 뭐다? 이게 유동적 무효야, 유효야? 어? 장기 지각생 뭐고? 지각생 이거 뭐고? 무효?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단은 유효하다. 일단 유효가 법률용어로 유동적 유효야. 유동적이야.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 이게? 인정하니까 확정 유효로 간대도. 그러면 유효가 유효로 가면 반대야 반대가 아니야? 같은 거지? 그럼 소급 왜 안 해? 안 합니다. 뜻만 알자. 결론 이제 봐요.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은 요거 소급 확정 유효고, 우행 추인은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추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 안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확정 유효지 소급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딱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니까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자, 조금만 연습하면 돼. 자, 49번은 해비의 묶은 대리예요. 자, 55 적고 3번이 답인데, 자, 3번은 어디 있는가 하면 55를 좀 뒤라면 3번은 자, 누가 선택합니까? 물으면 자, 58페이지 적어요. 58페이지 이제 책임지는데 마지막 필수 2번 누구 선택이라 돼 있어? 언더라인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묶건대리는 계약이행 또는 손배 책임을 집니다. 근데 3번은 누구 선택이라 돼 있노? 두 문제 줄에 묶건대리인이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해 책임져야 한다. 틀리지. 누가 선택? 상대방. 묶건대리인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게 유명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봐요. 여러분 요약집에 58페이지 그림 봐요. 그림 보면 본인, 묶건대, 무대, 상대방 있잖아. 58의 그림에 무대 밑에 1번이 누구 선택? 또 3번도 옆에 상대방이 선택 또 돼 있잖아. 수고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험은 선택권자가 두 군데에서 시험에 잘 나와. 지금 이 뭐 하는 파트예요 지금 제가 읽은 게. 지금 뭐 하는 파트예요 이거. 헤비의 묶은 내리죠. 자, 그놈하고 여러분 요약집을 또 한번 가면 그게 점유자 회복자 요약집은 105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5페이지 박스가 무슨 타이틀입니까? 가르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돼 있죠 박스에. 거기서 마지막에 보니까 유익비 옆에 이익이 현존하고 하살표 누가 선택? 회복자 선택. 유명합니다. 그 선택은 앞으로 상대방 선택. 거기 묶은 내리고 점유자 회복자는 누구 선택?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회복자가 점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쪽이야. 유명합니다. 선택권자. 그 두 개는 무조건 다시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그 글자 찾아야 되겠죠. 모르면. 다시 누가 선택해요? 또. 예, 수고했어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